재판에서는 오전에는 그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모두 그 녹음 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그 결론이 나왔고, 그 편집 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 파일이 조작 편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그 있었던 피고인 관련 동영상과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현장 검증 동영상을 시청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시청이 마쳐진 뒤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한거불능의 논리 구조가 조금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한거불능 논리 구조를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회에는 다음 일정으로는 이 녹음 파일 감정인과 관련해서 감정인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에는 1심에 나왔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후 녹취 파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인 측에서 감정 의뢰한 기관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다 이미 조작으로 지금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이미 한번 국가소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차치하고 지금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 그 감정을 두 군데 대검찰청과 다른 사설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한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들이 섞여 있는 등 그런 결과로 그 녹음 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월간경제 황성희 기자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언급한 한거불능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구조 파악에 대해서 검사 측의 주장을 구조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검찰의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 그러한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했고,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런 논리 구조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을 예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 사실이 그 재판부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교리에 의해서 세뇌당했다는 그런 논리 구조가 아닌 다른 논리 구조를 검토해야지 뭐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재판부 발언이 있었습니다.